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라클 사회개발원 전직지원센터에서 2022년 비상계획관 선발 대비 관련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12월 25일 날 현장에서 했던 내용을 핵심 내용만 위주로 해서 다시 한번 업로드하는 내용입니다. 현장에서는 법령 오리엔테이션, 합격자 노하우 소개, 논술 오리엔테이션, 개인 상담 순으로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법령 오리엔테이션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령 오리엔테이션은 강사 소개로부터 공부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부터 소개를 하면 저는 한국교원대학교 수학교육과를 졸업을 했고요. 아주대 정보통신대학원에서 정보통신 20호의 석사를 졸업을 했습니다. 경력에서 보듯이 이렇게 논리적인 부분이 좀 발달이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잘 분석하고 그리고 잘 여러분에게 출제할 수 있는 능력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19년도 하반기에 업체 중령으로 명예진급을 신청을 해서 중령으로 합격을 했고요. 이어서 12월 30일 합격한 이후에 예비군 중령으로 전역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하이트 진로 비상계획관을 임무수행 중에 있고요. 현재는 우리 대한민국 비상계획관 협회 총무이사로 임무수행 중에 있습니다. 근본 2021년 하반기 시험 문제를 보면 먼저 출제 범위를 보면 기존에 출제됐던 영역 그대로 출제 비중이나 나왔던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어디에 이렇게 편중돼서 나온 것보다는 기존에 나오던 데에서 중요하던 부분에서 계속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사법에서도 종합적인 문제들 다 섞어서 낸 문제들이 한 문제가 나왔고요. 대상과 자원에서 한 문제, 기관과 기관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우리 비상대비 조치 내용이 이제 주 내용이거든요. 여기랑 이제 비상대비 교육과 훈련이 주 내용인데 여기서 6문제, 4문제 거의 여기서 나왔죠. 그리고 이제 보칙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이번에는 출제를 안 됐는데 이 종합 문제는 먼저 섞여서 나오고요. 우리가 비상대비 자원관리법을 이제 보면 어떨 때는 이 보칙에서 조금 집중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디에는 비상대비 조치에서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이거는 뭐 매번 틀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부를 다 하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기본법도 뭐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총칙에서 한 문제가 나오고요. 기간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이번엔 계획에서는 안 나왔어요. 계획을 보면 뭐 계속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있는데 뭐 안 나왔으면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준비에서 한 문제, 그리고 임무 설치 조직 편성 이 부분에서 3문제, 기존에 나오던 패턴대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교육훈련에서 항상 2문제가 나왔는데요. 이번에도 변함없이 2문제가 나왔고요. 민방위 기본법은 이 보칙이 문제 내기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항상 한 20% 정도의 문제가 항상 나오고 있었어요. 이번엔 조금 더 많이 나온 4문제가 나왔고요. 예비군법을 보면 이번에 또 뭐 별 다르게 문제가 뭐 어디 특정하게 많이 나온 게 아니고요. 나오던 데에서 그대로 그 출제 범위 내에서 많이 나왔고 특히 동원하고 훈련에서 조금 더 평상시보다 조금 더 나왔다는 거. 그 외에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예비군법에서 제일 벌칙이 좀 많이 부분이 많은데 거기서 이제 좀 종합적으로 좀 이게 좀 최대 난이도로 문제를 냈었고요. 재난관리안전법 이게 내용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13문제, 업체 소령을 기준으로 하면 13문제인데 13문제 뭐 내다 보면 뒷부분 이 8장, 9장, 10장이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기존의 안전문화가 계속 나오다가 21년도 상반기에 한 번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번에도 다시 한 문제는 또 배분을 해서 나왔고요. 그리고 보칙도 지난번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기존 패턴대로 보칙도 한 문제 정도 배분을 했고 주는 이 안전관리에서 약 50%가 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이번에는 한 60%가 넘죠.
그리고 안전관리 계획. 이 파트는 기본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뒤에 부분을 배우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항상 출제가 꾸준히 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어차피 공부할 때도 여기가 돼야지만 이 뒷부분을 공부할 수 있고, 여긴 또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세 파트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 출제 경향을 보면 대부분 사람들을 물어보면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느냐, 출제자 입장에서는 문제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는 문제 자체를 어렵게 만들거나 아니면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나오면 사람들이 이게 긴가민가 하거든요. 우리 사람들이 이제 틀린 거는 잘 분석하는 능력이 있는 반면에 맞으면 이게 틀린 건지 안 틀린 건지 이게 구별이 잘 안 돼요. 사람의 특성이에요, 그게. 그래서 옳은 것을 해놓으면 지문을 1번, 2번, 3번 보기를 다 보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부족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옳은 것을 고르시오로 다수 출제됐어요. 얼마나 나오냐? 약 전체 문제 50문제 기준으로 했을 때 37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럼 74%가 옳은 것을 고르시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 것이다. 그러면 이게 21년도 하반기 때만 이렇게 나왔냐? 아니다. 최근 경향이 다 요 정도 70%대 전후로 계속 이렇게 옳은 것을 고르시오 쪽으로 출제자들이 경향을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옳은 것을, 문제 자체가 어렵게 되지 왜 이렇게 하느냐. 제가 이제 출제를 하다 보니까, 모의고사 출제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를 내려고 하면요, 자체 문제를,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고, 이게 문제에 오류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되게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들은 전체 중에 한두 문제만 내보고, 나머지는 이런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는 거로 시간을 많이 걸리게 해서 전체적인 난이도를 변별력을 높이는 그런 작업을 교수들이 하고 있다. 출제자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있어요. 박스형으로 나와서 여기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해서 여기에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해서 뭐 기역, 니은, 2번에 니은, 디귿, 3번에 디귿, 리을, 4번에 뭐 기역, 리을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게 이제 정상적인 이제 패턴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모두 고르시오 하면 거기 안에 있는 지문 4개를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원래 정상이죠. 근데 문제 요령을 알면, 푸는 요령을 알면 사실은 이렇게 두 개일 경우에는 2개만 답을 알면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더 쉬운 문제고 더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렇게 나온 것 뿐만 아니라 이 두 개가 아니라 이 개수를 틀리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 여기는 2개, 여기는 3개, 여기는 4개, 답을 골라라. 이렇게 해버리면 정확하게 그 내용을 전부 다 알지 못하면 못 푸는 가능성이 있고 시간이 더 걸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8문제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되게 어렵게 느껴졌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두 고르시오 문제가 36%인데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냥 정상적으로 2개 답이 2개 고르는 거였으면 오히려 쉬웠을 텐데 거기에 거의 반가량이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시간이 더 걸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것도 문제 푸는 요령이 있거든요. 그 요령을 숙달을 안 하면 문제 모두 다 읽고 다시 풀려고 하니까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문제 모두 고르시오 문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하면 2개씩 있으면 여기 딱 여러분들 이제 주의하실 게 풀 때 항상 밑에부터 보는 거예요. 보기부터. 지문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뭔지 먼저 보는 거예요. 성격을. 2개씩이네. 모든 거 옳은 것을 고르네. 그러면 여기서 딱 2가지만 알 수가 있어요. 뭐냐? 기억이 있네.
디귿이 있네, 뭐 리을이 있네, 이런 거잖아요. 그럼 뭐 하나만 일단 풀면 기억이 맞는지 틀린지만 알면 두 개가 없어지거나 그거 둘 중에 선택을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3일 전에 인터넷 이후에 훈련을 공시해야 된다. 아니냐, 31일 전이죠. 그럼 이게 틀렸다. 그럼 문제를 어떻게 푸냐? 과감하게 기억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디귿 3번하고 4번이 되는데 디귿 공통으로 있으니까 이거 당연히 맞는 거겠죠. 이거 디귿 하나만 동그라미에요. 그러면 내가 니은이나 리을을 하나만 틀린 건지 맞는 건지만 알면 답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우리 문제 이거 하나 풀었죠. 그 다음에 니은 한번 풀어보면 이게 맞다. 예를 들어서 맞다. 그러면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니을 풀 필요가 없죠. 이게 틀렸다. 그래도 이게 답이죠. 그래서 전혀 이런 문제들은 두 개씩인 문제는 두 개만 풀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내가 그거 이 중에 하나를 모른다. 그럼 다른 거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답 맞추기엔 제일 좋은 문제가 모두 고르시오. 같은 두 개씩인 거. 근데 이거를 이제 숙달을 안 하시는 분들은 이걸 다 읽어봐요. 이게 5구, 이게 x구, 뭐 5x 이거 다 하면 이게 시간이 없다니까요. 평상시 공부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야지 실제 시험 볼 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어차피 시간과의 싸움인데 내가 알고 있는 거야 모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맞추는 게 중요하잖아요. 제 시간 내에. 그런 숙달들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유형이 이번 문제는 2개, 3개, 4개. 보기는 여기 지문은 4개인데 개수가 2, 3, 4개가 되어 있잖아요. 옳은 것을 포함되는 것을 모두 고르는 거잖아요. 답은 4번인데요. 먼저 뭐부터 보라고 했어요? 여기부터 보라. 기억, 리을이 다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출제자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내겠어요? 예, 이 셋 중에 어떤 거가 답이 기준으로 삼을겠어요. 이걸 기준으로 문제를 내겠죠, 통상. 그래서 하나가 빠지는 이거를 하거나 하나를 더한 이거를 내거나 통상 문제자는 이렇게 해서 출제를 냅니다. 안 그러면 이런 문제를 출제를 안 해요. 그냥 기억 2개로 하겠죠. 이렇게 문제를 내겠죠. 이런 식으로 내지 뭐 굳이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답은 실질적으로는 하나 더 많은 4번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문제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내가 예를 들어서 리을을 몰라. 리을은 모르는 게 아니라 디귿을 몰라요. 디귿이 뭔지 모르겠어. 답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궁금해. 몰라. 그러면 이 답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문제는 1번 문제는 몰라도 풀을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이거는 다 알아야지 풀 수가 있는 사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간이 더 걸리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변별력이 높은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는. 다음 유형 세 번째 문제인데요. 똑같아요. 이렇게. 옳은 것을 모두 고르셨는데 두 개, 세 개인데 잘 보세요. 여기부터 뭐라고 했죠? 기억 디귿 있죠? 니은 있죠? 니은 있죠? 이건 좀 쉽겠죠? 조금 또 쉬울 수도 있어요. 더. 예를 들어서 이게 기억이 맞다. 그러면 기억 없는 거 다 지우면 되겠죠. 딱 이게 2개로 나왔죠. 그러면 기억 디귿은 다 있으니까 이거 하나만 5죠. 그럼 여러분 뭐만 구별하실 줄 알면 돼요? 니은이 맞냐 안 맞느냐만 확인하실 수 있으면 되겠죠. 근데 여기 외국이니까 아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니은을 모른다. 그럼 이거 답 못 구하죠. 기억 디귿인지 기억 니은 디귿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내용을 전부 이 지문이 있는 거를 알아야 된다. 그렇지만 모든 문제를 다 푸는 게 아니다. 이런 요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저 요 2문제 풀었죠? 근데 답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런 요령을 이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논문 쓰고 여러분들 여기 뭐 학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시험 풀려고 시험에 합격하려고 시험 문제 많이 맞추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런 숙달이 없으면 시간이 항상 모자랄 것입니다. 또 다른 유형인데요. 이번에는 이 보기가 지문이 5개. 근데 5개인데 여기 보면 규칙성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죠? 예, 규칙성이 별로 없어요. 만약 여기가 3개씩 했으면 어떤 규칙성이 나올 텐데 2개, 3개 하니까 이 5개를 다 아울릴 수 있는 어떤 규칙성이 없네요. 근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내가 확실히 아는 게 디귿이다 이거 옳은 거다 확실히 안다.
그럼 어떻게 문제 풀어요? 디귿. 디귿 있네? 나머지 아니겠죠? 확실히 아는 거. 그럼 미음은 풀 필요 있어요? 당연히 맞겠죠? 그러면 여러분 뭐만 풀면 돼요? 니은이나 니을이 맞는지 틀린지 그 중에 하나만 풀면 된다. 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문제가. 근데 모르면 다 풀겠죠 이거. 그러니까 시간이 없죠. 이거 우리가 뭐 아는 거 테스트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답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다음 문제는 상황형과 계산 문제를 약 8문제 나오는데 요거는 매번 비슷한 출제 비중이에요. 그래서 비자법에서 한두 문제, 민방이랑 예비구는 좀 많아요. 두세 문제씩 항상 나오고 있어요. 재난법은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요거는 거의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상황형 문제를 여러분들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지문이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원래 법률에 나와 있는,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라 뭐 자치구 했는데 자치구에 구체적으로 뭐 강남구 이렇게 나와버리면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거치기 때문에 머리를 빨리 돌리는 이런 수다를 빨리 하셔야 되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상황형 문제는. 그리고 계산 문제는 우리 계산 문제 나오는 거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는 다 맞히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황형 문제는 많이 풀어보셔야 된다. 그리고 딱 보고 그 사항 법률에 나와 있는 용어가 맞는지 아닌지 봐야 되고 또 상황형 문제인데 상황형 지문이 쭉 나오는데 그걸 안 봐도 밑에 보기를 보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보기부터 보라는 거예요. 야, 이거 봅시다. 이거 비자법 좀 어려운 문제였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걸 다 안 읽어보면 풀 수가 없게 만들어 놨어요. 물론 여기 기억, 니을. 그럼 출제자 입장에서 여기를 기준해서 이쪽으로 갈 건지 이쪽으로 갈 건지 이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을 풀면 이게 기억이 맞다면 니은이 틀렸어요. 사실 실제. 그럼 니은이 틀렸다고 하면 답이 금방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상황형 문제는 이 자원조사를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핵심 키워드를 알고 있는가,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방문을 할 건지 뭐 제출을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신고를 시킬 건지 누구에게 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평상시 공부할 때마다 핵심 키워드를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푸는 요령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보기부터 보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푸는 순서를 정하게 해서 시간을 절약해야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유형 두 번째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보면 이제 갑 나오고 을 나오고 이래 버리면 좀 헷갈린데 위에 걸 내용을 다 봐야 돼. 이 문제는 갑을병이 누군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갑, 을, 병이 뭐 하는 사람인지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문제를 다 보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닌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기억, 니은, 디귿, 기억. 그러면 여기서 기억을 먼저 풀어봐야 되겠죠. 그럼 기억이 갑은 민방위 대원이며 을도 지원하여 민방위 될 수가 있다. 갑이 누군데요? 갑이 남자 대학원 박사과정. 박사과정은 민방위 대원이 되죠. 예, 석사과정까지 열애니까 돼 있고 이건 맞고요. 을 여성인데 뭐 사업자를 하고 있어요. 뭐 아무 상관없죠. 지원할 수 있죠. 될 수 있죠. 그럼 맞아요. 맞으면 여기 다 아니죠. 그 다음에 이거 니은도 풀어야 되는 거 있죠. 그러면 이거는 확실히 이 니은을 알아야 돼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거 틀린 거고요. 옳은 것을 고른 거니까. 다음 세 번째 계산 문제요. 계산 문제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장애 등급 4등급 해가지고 뭐 12분의 1등급부터 쭉 가면 12분의 6, 7, 9, 10, 11, 12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8이 빠지는 거. 그래서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많이 또 기출도 많이 나왔던 문제고요.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그 뭐 몇 개 안 되는 거 잘 숙달해서 상황형 문제 때 많이 풀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 유형 4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건데
내용을 보시면 전혀 위에 지문 안 읽어도 되는 문제죠. 필요하다면 피난명령까지 다 표현되어 있고, 위에 내용 안 봐도 풀 수 있는 문제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 상황형 문제 보면 밑에 먼저 봐서 그냥 풀 수 있는 문제냐 아니냐, 그러면 위에 안 읽어도 되잖아요. 이건 시간이 얼마 절약이 되겠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이런 한국사 문제, 여러 가지 공무원 시험들 문제, 이런 문제에 나오는 이런 수능형 문제가 나왔어요. 이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런 형태도 이제 나올 수 있겠구나. 한번 나왔으면 계속 나오거든요. 이런 문제들도 한번 이제 문제를 구성해서 풀어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이제 어려운 건 아니에요. 매번 이제 그 법령이 개정이 되면 항상 그때 개정됐던 한 1년 이내의 문제들은 나와요. 그래서 민방위 경보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문제가 나왔고, 여기 보시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해야 된다죠. 해야 된다. 그리고 인증을 해야 된다. 이게 선택인데, 이게 임의조항, 강제조항 이런 문제가 사실 좋은 문제는 아니죠.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변별력을 높이다 보니까 이제 한 문제가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 디귿 리을이 틀린 건데, 답은 1번이에요. 1번. 모두는 아니고 7개 이상이죠. 그래서 1번이 답인데, 최근 개정됐던 이 민방위 이 경보 단말장치에 대한 부분을 강제조항으로 냈고, 모두 그러시오. 그리고 개수가 틀리게 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내더라도 이 최신 법령 개정을 내더라도 좀 어렵게 냈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냥 쉽게 내도 되는데 이런 형태로 나왔다. 또 예비군 대원 민간 치료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시행령은 10월 달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시험 공고되기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시행령은 범위가 아니고, 그 전에 이제 법령은 미리 바뀌었잖아요. 6월 달에. 그래서 딱 나온 게 이 한 구절, 의료시설도 및 민간 의료시설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문제만 딱 나왔어요. 예, 나머지 안 나오고. 문제 소지가 있을까봐 거기만 딱 낸 거예요. 그래서 최근 개정된 법령은 출제 순위 1순위다. 그래서 민간 치료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예, 시행령이 바뀌었으니까요. 아마 이번 시험 보신 분들 중에 제일 어려웠을 수도 있는 문제일 거예요. 이게 지문도 길고 심도 있게 공부해야 될 문제가 항상 난이도상 한두 문제씩 꼭 나와요. 이건 예비군 법령의 벌칙인데요. 여기에 이제 여기 이렇게 길게 있고, 여기 또 상황형으로 또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또 내용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이거 어렵게 나왔죠. 물론 문제 푸는 내용은 또 동일하죠. 2개씩 있으니까 2개만 알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상당히 길고, 전시의 내용과 평시의 내용, 그리고 구류, 과료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냥 여기를 깊이 공부 안 하신 분들은 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또 시험 때 이렇게 길어버리면 당황스럽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확실히 정리가 되신 분들만 이 문제 쉽게 느껴졌을 거고, 나머지는 다 어렵게 느꼈을 것 같아요. 아까 봤던 이 강제 임의 규정 문제가 그것도 새로 민방위 경보 단말장치 내용에서 나왔어요. 예비군 복장에서는 단어 하나 딱 틀린데 그게 답이에요. 틀린 거 찾은 거니까. 여기 우리 공부하다 보면 국방부 장관 전시의 지역 방위를 필요하고 인정할 때 투두 착용 방법에 대해서 시행령과 다르게 할 수 있다. 근데 쭉 읽다 보면 이거 다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쭉. 여기 특수복이 아니라 뭐예요? 표지장이잖아요. 예, 이래서 이게 여러분들 조문 보실 때 꼼꼼히 안 보시면 이런 단어 하나 바뀌는 거 다 찾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틀리신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총평을 좀 해보면 난이도는 중상입니다.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어려워서 중상이 아니라 시간이 부족했다. 그런 문제들로 출제를 됐다. 옳은 것을 고르라는 게 너무 많았다. 너무 많았다. 모두 골라라도 쉬운 문제인데 사실은 여기에 하나, 둘, 세 개 막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답을 두 개가 아니라 2개, 3개 뭐 이렇게 섞어가면서 확실히 알아야지만 풀 수 있도록 구성을 해버렸다. 또 상황형 문제는 기존대로 나왔다. 난이도 상 문제 매번 나오듯이 한두 문제씩 나오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예비군법이 좀 어려웠을 것 같긴 한데요. 재난법도 공부가 조금 너무 쉽게 공부하신 분들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재난법은 사실 문제 범위가 출제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어디서 나올지 사실 모르잖아요. 지금 안 출제되지 않은 영역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셔야 돼요. 이쪽 부분은. 그래야지 여러분들 머리에 각인이 되고 정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 유념하셔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이제 상반기에 적용이 될 이제 신법령인데요. 비자법은 변경사항이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2019년 12월 9일 날 법령이 정부가 국회에서 이제 통과가 됐거든요. 지금 현재는 정부에 이송돼서 이제 입법 예고가 될 텐데 그게 보면 이제 시행되는 시점이 공고하고 나서 6개월 뒤거든요. 그러면 빠르면 6월, 조금 늦으면 7, 8월에 적용되는 법률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적용되는데 전반기에는 적용이 안 된다. 근데 여기 변경된 게 되게 많아요. 하반기에. 그래서 아마 교재도 아마 싹 바꾸셔야 될 거예요. 이 정도로 조금 내용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민방위 기본 법령은 변경사항이 없고요. 예비군 법령은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2022년 3월 8일부터 시행이 돼요.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시행령이 변경이 되겠죠. 그러면 시행령이 변경되는 시점에 따라서 이게 전반기에 반영이 되느냐 아니냐가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비상근 예비군 제도는 시험 1순위다. 다음에 시험 문제 나온다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이 시행령은 지금 정부에서 열심히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어가지고 반영을 해서 그게 자체적으로 입법력도 하고 그리고 시행을 해야 되다 보니 이게 3월 8일 아니 우리가 시험 지금 5월로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이 5월에 시험을 보게 되면 한 4월 초쯤에 이제 우리 선발 공고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시행령이 시행하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 비상근 예비군 제도의 시행령이 시험 문제에 반영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이 돼요. 이건 향후 지켜보도록 하고요.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안전통신망법에 용어가 바뀌었어요. 용어 정의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일부 수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기능연 속성계획의 의무 대상이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본회의 통과돼서 똑같이 이제 정부가 공포하면 이거는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후 시행이다 보니까 이것도 공포하는 시점에 따라서 공포하고 시행되는 시점에 따라서 이게 반영이 되냐 안 되냐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시행령도 봐야 되겠죠. 같이 만들어 줄 수도 있고 빨리 만들어서 입법 예고하고 시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정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뭐 이게 다 입법 예고되고 공고돼서 시행이 되고 시행 시점에 공고됐다면 이 비상근 예비군 기능력 수송계획 재난안전통신망은 다음 시험에 1순위다 출제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쭉 출제 경영한 것 내에 시험 범위를 변경된 걸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혼자 하지 마십시오. 한계에 봉착합니다. 분명히 한계에 봉착합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법령 연구 누가 제일 많이 하겠어요? 예, 저희 같은 강사들이 제일 많이 하겠죠. 그런 심도 있게 연구한 강사에게가 있는 학원을 이용하십시오. 예. 돈으로 시간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법령에서 이게 결정적인 중대령들 같은 경우는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요즘에 이 법령이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 문제 틀리는 합격선이 기존에는 한 4개, 5개 정도였는데 지금은 5개, 6개, 7개까지도 합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이게 난이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분포가 넓어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법령을 더 연구 더 잘 맞으시면 그만큼 다른 경쟁자들보다 더 높은 지점을 선점해서 갈 수 있다. 그래서 확실히 맞을 수 있는 법령에서 맞는 게 좋죠. 네. 다른 거 불확실성이 있는 거에서 더 많이 맞추겠다. 그거는 더 불확실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맞힐 수 있는 부분에서 맞힐 수 있도록 여러분들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누구든지 노력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학원을 이용하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사실은 혼자 공부하다가 너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학원을 등록을 하고 공부를 했고요. 저도 그래서 뭐 1차에 합격했지만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아끼십시오. 먼저 공부할 때는 여러분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뭐 암기부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좋은 방법 아니십니다. 확실히 개념을 구축을 하고 이 개념이 구축된 거에다가 살을 붙여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기초가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살만 붙이려고 하면 이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어려운 문제 꼬아내면 기초가 없기 때문에 자꾸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최초의 이 기본 단계, 이해 단계, 개념 잡는 단계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를 잘 하려면 잘 가르치는데, 잘 교재가 튼실한데, 그걸 내용을 보고 어떤 구조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교재, 학원이 있는 데에서 공부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법령 기본반을 이제 하는데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령 기본반을 권장을 드립니다. 다음은 기출문제를 통해서 반드시 자기만의 개념별 정리가 필요해요. 우리 어차피 기출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럼 출제 경향도 알 수 있고요. 문제 유형도 알 수 있고요. 또 푸는 요령도 거기서 도출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그 주제별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분석을 하고 거기서 핵심 개념을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문제만 푸시는 거에 만족하시는데 그것 하시면 각인이 잘 안 돼요. 문제를 풀고 거기에 개념을 확실히 개념을 재정립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래야지 문제 푼 게 오래 기억이 남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응용이 가능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심화반을 국내 최초로 첫 개강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핵심 개념들을 정리해 가시고요.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응용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전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예, 여러분들 아무리 평상시에 많이 알고 내용을 많이 알고 있더라도 긴장을 하시면 그 실력들을 잘 발휘를 못하고요. 또 실제 제한된 시간 내에 하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읽어서는 상당히 어려워요. 시간이 부족해서. 그러면 문제 푸는 요령도 아셔야 되고요. 적절하게 문제를 생략하고 넘어가는 것도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하시고 또 실수를 항상 하시게 돼 있어요. 뭐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했는데 옳은 것을 모두 골라가지고 틀리신 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죠? 예, 그런 것들도 실전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뭐 예비군의 어느 부분이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법령 모의고사반을 실제와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화상에 등장을 하셔가지고 화면에 이제 자기 얼굴 다 비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감시하는 가운데 시험과 똑같게 일요일날 13시 30분에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1시간에. 땡 하면 다시 걷고요. 사진을 제출해서 제가 채점을 해주고 다시 피드백을 해주고요. 그리고 강의도 처음에 이제 문제 푸는 요령이 없으시니까 그 문제들을 전부 다 제가 풀어드려요. 문제 푸는 요령과 핵심 개념들을 동영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법령 해설집을 그냥 그 답만 알려주고 조문만 알려주는 그런 해설집이 아니라 핵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뒤에서 그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목표의식을 가지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 하반기에는 나는 업체 중량에 꼭 합격하겠다 하고 목표를 세우시고 달려가셔야지 이 목표를 갈 수 있는 거지. 아유, 올해는 안 돼. 내년에 하자. 좀만 시간 더 가지고 하자. 이번에 내 기회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실력이 완만하게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목표로 공부하신 분들은 이 마지막 이 한 몇 달간이 정말 많은 수준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세우시고 그 기한 내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에이, 다음에 하지. 이런 유혹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업체 소령이나 이 전문경과 나군드 응시자들은 이제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공지사항에다 올려놨는데요. 여기에 핵심은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받으시고요. 법령이 여기는 50문제에 한 문제당 1.4점이에요. 그냥 거의 여기서 결정이 나요, 법령에서. 그래서 통상 다 맞거나 하나 틀리신 분들이 합격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만점을 맞겠다고 하시고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저희 학원에서 이제 로드맵을 제시하자면 현재 전직교육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라면 먼저 이 기본반하고 심화반을 6개월 같이 병행해서 가시면 좋을 거예요. 약간 인터벌 주셔도 되고요. 기본반 6개월하고 심화반 그 조금 뒤에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도움이 되실 거고 단기간에 여러분들 법령을 수준 이상으로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모의고사에 들어오셔서 최종 점검하시고 시험을 보시면 무난하게 여러분들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있다고 장담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전직교육 전에 이제 응시하는 분들은 시간이 없잖아요. 출근해가지고 우리 뭐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또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죠. 저도 사실 공부 좀 마지막에 지휘관을 했는데 지휘관 할 때도 혼자 뭐 방이 있어서 공부할 수 있지만 주변 우리 다른 사람들이 보면 또 그것도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녁 시간만 공부를 했어요. 그때는 좀 길게 잡아서 법령 기본반 6개월, 심화반 6개월, 모의고사 6개월 해서 1년 6개월 정도 잡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이거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 자기는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러시면 여기 뭐 같이 이렇게 6개월에 2개 하고 모의고사반 해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자격증 뭐 딸 수 있는 점수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먼저 이거 하셔야 됩니다. 획득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반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요. 교재가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저 교재를 제가 지금 캡처한 건데요. 예, 법령 나온 부분, 이 부분은 그 관련된 타법이거든요. 그런 것들. 정리하는 내용들. 그리고 기출문제. 이런 것들을 다 연계해서 여러분들 이해와 정리, 단권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기출문제를 통해서 출제 경험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본반의 목표는 이해와 어느 정도의 숙지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단권화 계속 써야 돼. 이 교재 가지고 계속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필요한 부분은 각주로도 놓고요. 마인드맵 이용해서 설명한 자료를 구조화시켰고요. 그리고 뭐 필요한 부분은 컬러 인사해가지고 이렇게 색깔이 나올 수 있게 하고요. 저희들 교재는 다 컬러입니다. 그래서 뭐 핵심 기능을 파란색도 하고 빨간색도 이렇게 제가 놓고 진하게도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기에 상당히 시안성이 좋을 거다. 그리고 정리도 이렇게 했고 이 별표 내용이잖아요. 이게 이제 별표 내용도 이게 정리를 해줘야죠. 별표 내용 알아서 공부해라 이게 아니라 저희들은 신경 써주고 이렇게 정리도 해주고 있습니다. 예, 별표 내용이요. 이거 지난번 출제돼가지고 상당히 난감했던 문제 있죠. 2021년도 상반기에. 예, 이렇게 정리된 내용들을 주셔야지 공부가 쉽게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안 해주잖아요. 예, 이렇게 정리될 수 있도록 저희는 교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 다양한 마인드맵. 예, 이렇게 해서 스스로 정리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기본반은 인강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복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 3번에서 5번 정도 하시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내용 다 숙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일반 여러분들 출강을 하게 되시면 뭐 직접 물어볼 수 있는 어떤 이제 교감은 될 수 있겠지만 그거를 시간이 지나면 또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 강의 내용을. 그런 또 단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보시고 계속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저랑 뭐 궁금한 건 대화하시면 되고요. 또 저희가 이제 자신만의 교재를 만들 수 있도록 2단 편집된 자료를 제공을 해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각주를 하든 메모를 넣든 해서 여러분들 필요한 자기만의 교재를 만드시면 돼요. 또 기출문제 OX도 제공하고요. 택뷰 같은 우리 그 txt 파일을 이용해서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것들 자료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화반이거든요. 심화반은 이렇게 출제 경향을 제시해 주고요. 최근 7년 문제를 다 주제별로 분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제별로 되어 있으니까 그 주제에서 이런 문제 유형으로 나오는구나. 그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고요. 출제 빈도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풀어드립니다. 어떻게? 실제 시험 문제 푸듯이 모두 고르시오. 두 개, 기억 디귿, 연 이렇게 해서 하나 풀면 얘가 맞으면 틀리다. 그러면 니은만 풀면 되네.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안내해 드리고요. 여기에 따른 핵심 개념들을 같이 정리해서 동영상에 올려드립니다. 문제와 개념이 복합이 되면요. 머릿속에 오래 남습니다. 문제 구성 이렇게 됩니다. 전문제 해설하고 핵심 내용 정리해 줍니다. 똑같습니다. 제로 제공이고요. 또 정리되는 대로 핵심 자리 정리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제공할 예정이고요. 추가적으로 뭐 기회가 되면 재난법 관련해서는 조금 더 문제를 많이 풀 수 있도록 제가 문제집을 별도로 이렇게 만드는 것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시간이 되면 추후에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령 모의고사반입니다. 시험과 최대한 유사한 환경, 우리 네이버 웨일로 오늘 화상회의로 하거든요. 줌은 요즘에 유료다 보니까 이제 이 무료인 웨이로 오늘 활용하고 있는데요. 기능 더 좋아요, 줌보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기본은 8회고요. 지금 시험 일정이 언제인지 몰라서 이렇게 예비 특강에 이렇게 해놨는데 최소 8회 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문제 제공하고 실제 테스트 1월날 13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듯이 평가 후 핵심 동영상 처음에 1에서 한 4회분까지는 다 제공을 합니다. 답만 알려주는 모의고사반 아닙니다. 문제 해설 동영상 제공하고요. 그리고 핵심 정리가 가능한 법령 해설집을 제공하고 있어요. 어떤 거냐? 문제는 이렇게 출제되고 있고요. 이렇게 문제마다 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자료 받아보실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똑같은 자료들 또 다 제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고요. 공부의 주체는 여러분들 개인입니다. 개인. 누가 아니고 스스로 하는 겁니다. 자신이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자신이 하는 거를 잘 안내해 드리는 게 저희들 역할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겹더라도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반복학습 하셔야 됩니다. 잊어먹습니다. 반복학습 하셔야 됩니다. 많이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세요. 오전 타임 몇 시간, 오후 타임 몇 시간, 야간 타임 몇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이걸 쭉 하시면요. 머리가 잘 들어가지가 않아요. 오히려 금방 지치고요. 집중해서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준비가 된 사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준비부터 어느 정도 높은 데 올라가셔가지고 내다 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셔도 됩니다. 일단 실력을 키우십시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 다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인도해 줄 겁니다. 저희들이. 여러분들 미라클 사회개발원에서 여러분들 같이 합격의 길까지 안내해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